종필아 가자. JP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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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예. 뽀빠이 도와줘요 분위기인데요. 30초. 예, 아니요, 그냥 살려서 가는 게 더 나아요. 네. 예, 여러분들 뭐 저희들끼리 까불고 있습니다. 네. 그냥 뭐 날도 덥고 코로나도 코 빠지고 하는데 그냥 유쾌한 시간 되셨으면 해서 어필했고요. 김종필 TV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우리 그 세 명의 휴머니즘 팀이 준비한 두 번째 테마는 우리 한국갤럽 부동산 정책 평가, 뭐 집값 전망, 코로나19에 관한 내용이 그러니까 여론조사 내용을 토대로 저희들이 좀 후리하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고요. 먼저 우리 안동욱 대표께서 준비한 내용을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코로나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뭐 앞으로도 이제 앞으로 걱정할 일들이 많은데 그 정서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소셜 데이터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민 정서가 어떤지 그런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 전체 문장들을 다 모은 다음에 형태소 분석을 해서 연관된 단어끼리의 그 집합을 보면 이런 쪽에서 뭐 걱정이 있고 이런 거에서 좀 힘들어하는구나가 이제 지표들이 나오는데요. 주로 보니까 요즘에 이제 여행, 일상, 육아, 또 이제 음식, 예, 그리고 의료진, 마스크, 뭐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답하신가 봐요. 그래서 여행이 그립고 우리 일상이 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걱정도 되고 특히나 이제 육아. 예, 그러다 보니까 먹거리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이렇게 계속 연관이 돼요. 네, 계속 연관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의료진이나 바이러스 정보와 함께 이제 동선 이런 것도 연관된 분석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그 책임 소재 이런 말들이 사실 연관성이 굉장히 낮게 이제 좀 같이 그 붙어 있는데 이걸 보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그 긍정적인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이 사회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걱정이란 단어 옆에는 이 다행이 있더라고요. 다행. 예, 이게 저도 이걸 보면서 약간 그 뭐라고 해야지 좀 울컥했어요. 찡하네요. 네, 공감이. 그러니까 우리 그 국민들이 주변을 걱정해주면서 다행이다라고 느끼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K 방역이 아무래도 잘 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만족 그리고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는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안도감 같은 것들이 뭐 많이 정서적으로 녹아 있다라고 해서 좀 굉장히 좀 설레이면서 찐한 그런 감정을 느꼈고요. 거기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좀 이런 분들은 좀 잘못됐다라고 칭하는 어떤 그 분위기에는 우리 영화 보면은 이제 그 악당을 칭하는 이제 빌런 이 빌런이란 말이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좀 그렇게 악당이다 빌런이다 예, 거기에 검머외 뭐 검은 머리 외국인 외국 입국자 유학생 이런 분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뭐 외람되지만 좀 걱정하고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더더군다나 하는 쪽으로 약간 이런 분들이 이제 민폐 이기주의 이런 쪽으로 좀 연결이 됐었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조금 몇 번 이슈가 됐던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좀 우려하는 쪽으로 연관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혐오라는 단어 옆에는 그러니까 이제 인종차별, 동양인, 편견, 아시안, 뭐 극우 이런 말들이 같이 이렇게 좀 그 연관이 돼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혐오하고 인종차별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우려하는 형태로 많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그죠? 그런 사태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예. 네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까 우리 걱정 옆에 다행히 있었듯이 우리 국민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이번 또 사태 이겨내면 또 한번 국가가 이렇게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다행 행복 전도사에 도전하고 계시군요.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다행입니다. 예. 네네. 뭐 질본 홍보대사인가요? 제가 그 질본에 지금 그 네. 과제가 다음 주에 제출합니다. 예. 여러분 이해관계가 깊다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원 헬스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인수공통병 해서 동물의 그
전염병이 사람한테 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한꺼번에 다 그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원헬스 예, 그런 예. 취지의 사업을 아마 질병관리본부가 곧 시작을 하거든요. 이 또한 좋은 성과 내서 여러분 제가 경품 또 한번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주셔야죠. 아, 예, 그러니까 네. 네, 뭐 제가 금액 뭐 또 물건 너무 좀 해보고 싶은 일이라기보다는 정보를 좀 줘야겠다. 그런데 단편적인 정보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게 같이 합쳐져서 정보가 지식이 되고 지식이 공유가 돼서 새로운 방법이 나오고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데이터 쪽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걸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원헬스라는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꼭 좋은 성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믿고요. 네. 또 힘껏 응원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그 경품을 뭐 예를 들면 이분은 또 좋아도 웃고 부담스러워도 웃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고 예를 들면 그 요즘 그 사랑의 콜센터 미스터 네네. 트롯에서 하듯이 막걸리 TV나 노래를 한번 불러주는가. 바꾸고 싶으신 거를 댓글에 이렇게 달아주시면 예, 제가 뭐 그래서 충분히 그 감안해서 예를 가늠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여름을 할 수 있는 여름용 그 뭐야 선풍기? 마스크 아니 일단 마스크 아, 사람들이 지금 마스크. 날이 네. 오늘 뭐 요즘 떼학볕이잖아요. 그막 경보도 울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름용 쿨한 마스크를 뭐 1000장 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 숫자는 좀 제가 아 0을 하나 빼야 되는 거구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것도 있잖아요. 종필에 간다 이렇게 해서. 또 선물 전달식을 녹화해서 전달하러 찾아가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좋아. 박수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자, 제정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아까 이제 국민들이 겪고 있는 그 느끼는 심정, 이른바 이제 국민 정서도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의견들을 보면 이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쭉 볼게요. 지금 우려가 사실은 2월 달 그러니까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감이 그러니까 2월 달에 77%. 그래서 쭉 이제 이게 좋아져 가지고 5월 첫째 주까지만 해도 55% 내려가요. 근데 다시 6월 첫 주에는 71% 올라갑니다. 이제 걱정들이 많이 되는 거죠, 사실은. 특히 이제 수도권 그 어딥니까? 용산 이태원 말부터 그다음에 수도권에 이제 뭐 종교 시설이나 소규모 택배, 이제 택배 또 소규모 집중 감염 시설들에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그게 이제 걱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빈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국민들한테 매우 걱정된다는 수준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게 이제 3월 팬데믹 수준까지 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우리 주위에서는 좀 어때요? 우리 엄마들 또 그 말은 주부들 입장에서는 또 자녀가 있고 막 이런 그러니까 또 이쪽은 비즈니스하는 기업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시중의 이제 주위의 반응이나 분위기에 대해서 한 번씩 소개를 좀 한번 해보시죠. 아무래도 해주시죠. 순차적으로 이제 계약이 진행이 됐고 지금 계약이 그렇죠. 이미 뭐 몇 군데는 됐는데 지난 주말에 이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네. 그 롯데월드에 놀러 갔었던 고등학생들이 감염이 됐다고 긴급 문자가 날라오면서 갑자기 물론 저희가 롯데월드를 간 건 아니지만 갑자기 겁이 나고 또 학교들이 휴교령을 내렸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네. 지금 이대로 학교 혹은 유치원을 보내는 것이 맞는지 이런 그렇죠. 이제 댓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물론 정책적으로 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예. 또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인 것 같아서 네. 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어떻게 방역을 할 것인지와 어떻게 아이들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순차적 등교만으로는 사실 안심이 되진 않거든요. 이런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라든지 아이들이 좀 이제 아무리 떨어뜨려놔도 또 같이 놀고 애들이니까. 싶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안심을 주셨으면 저희는 좋겠습니다. 엄마 입장이네요, 완전. 그죠? 많이 네. 걱정이 되죠. 그 애들이 뭐 이게 예측이 안 되잖아요. 워낙 이게 그저 이른바 이게 그 뭐라고 해요? 혈기가 양기. 지난번에 양기가 막 뻗치니까 이게 이제 통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통제라고 하는 게 그냥 가둬두는 개념이 아니라 일정하게 이렇게 방역의 범주를 네. 기준을 관리할 수 있는 예상을 매번 그렇죠. 벗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은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더구나 사교육도 있어서 네. 계속 염려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고 또 우리 또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지금 심각하죠. 사실 매출도 계속 줄고. 일단 그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기존의 산업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네. 네네. 근데 어찌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에 무빙이 있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급격히 추경 같은 게 이제 그 만들어져서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모든 부처라든가 기관들이 새로운 산업을 빨리 시작을 하자. 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이제 세계 국가관이 사라진다라고도 얘기했고 지금 다시 또 해외 나가 있던 공장도 국내로 들이려고 하는 그러고 있죠. 예, 네. 네. 움직임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비대면 음. 꼭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가 하는 네.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형태적인 것들이 전부 비대면 사업으로 전부 무빙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어떤 산업이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고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벌어졌던 것들이 온라인화되면서 사람을 좀 더 덜 만나면서 변화될 산업의 준비를 하자. 내는 이제 그런 그 논의나 네네. 또 그것을 구체화하는 이런 작업들이 실행이 좀 되고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모든 저희가 하는 산업이라든가 지금 프로젝트 내에서도 거기에 비대면의 꼭지를 다 끼워서 기본적으로 시작했어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라서요. 저희도 요즘 이제 변호사 비대면으로 업계도 예, 그래서 이제 화상 재판들을 화상 열고 재판. 있습니다. 그래서 야, 예, 근데 되게 민망해요. 막상 화상 재판을 하면 이제 원래 제가- 처음엔 다 뻘쭘하죠. 예, 제가 직접 한 건 아닌데 뭐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예전에 하두리 미팅하던 시절 예, 그 야, 캠 하두리. 미팅 그런 기분 나이가 같다. 좀 판사님이랑 하두리 미팅하는 것 같다. 막 네네네. 이런 얘기도 하고 일단 법정에서 이제 실제로 나왔을 때는 좀 이제 저희가 한편의 연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재판은.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표현하는 것들도 있고 이제 꼭 언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몸짓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화면 안에 이제 가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축소되는 것도 있고 좀 더 집중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변호사 그렇겠죠. 입장에서 좀 많이 힘들다는 그런 얘기들은 들리곤 있습니다. 네. 뭐 그 개별을 꼭 얘기할 한정하는 건 아니지만 뭐 통계들도 일부 나오고 했는데 변호사업계도 한 반토막 났나요? 더 났나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만나야 뭔가가 생기는데 기존에- 만나야 스파크가 튀기는데 만나질 기존의 않으니까 어떤 비즈니스 예. 행태는 이렇게 대면에서 부분- 해왔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근데 있습니다. 저런 건 있다 그러던데요. 너무 집에 있으니까 부부싸움이 잦아져서 네. 이혼이 많아진다. 부부싸움은 잦은데 이혼의 마음을 먹었다가 아무래도 많이 집어넣고 나세요. 현실을 직시하면 이혼 이후 예. 뭐 코로나도 발생했지만 그 이후를 염려하듯이 예. 뭐 그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불현듯 부지불식간에 지금 약간 사랑해. 눈동자가 떨리는 거 보셨죠? 근데 아, 경제적 위험도 있지만 코로나 블루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코로나로 우울한데 내가 그 우울함에 있어서 가족과 찢어지는 그런 고통까지 좀 더 이제 겪고 싶진 않다라는 것들이 보통 의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혼을 마음 먹고 상담을 받으셨다가도 뭐 제가 그렇게 유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혼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고 돌아가시고 조금 한 번 더 참아보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그렇게 계도만 하셔서는 어떤 그러게요. 수입의 측면 이분은 좀 이혼을 공공성이 강해요. 해야지만 비용을 받으세요? 아유, 아직 이혼 안 해봐가지고 생각은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분이 빅데이터 전문가라 자료는 참 모았다는 얘기를 제가 사석에서 들었는데 예, 정말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합니다. 네. 우리 인류가 생긴 이래 우리 또 민족이 생긴 이래 얼마나 많은 네. 고난과 그죠? 정말 일로 다 열거할 수 없는 순환을 겪었는데 잘 극복해 왔습니다. 근데 극복의 방향과 방법도 조금 더 정교하고 예, 명료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도 주셨고 또 우리 업계가 전부 다 어느 직역이나 어느 분야 할 거 없이 다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하여간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대비하는 그러니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3차 가을에 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도 예고하고 있는 3차 가을 대유행 그것도 이제 대비해야 되고
또 그 속에서도 생존을 해야 되니까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밥, 일, 인컴, 꿈. 그렇지. 네. 밥일 꿈 중에 일단 밥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자기 주도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이제 집값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인간이 이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뭐 옷 뭐 이것 때문에 불편을 겪는 뭐 그런 형편은 아니고 특히 한국 경제가 이제 3만 달러 다시 2만 대 깨진다는 또 그 적색 경보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략 3만 달러 시대인데 그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고 먹는 문제도 사실은 아주 뭐 북한 같은 경우는 뭐 영유아들이니 아직도 식량난이나 전력난에 시달린다고 합니다만은 사우스 코리아 한국은 뭐 그건 아니고 이제 주로 여기는 북한은 좀 밥의 문제가 아직도 중요한 것 같고 식량 우리는 뭡니까 집 문제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무슨 부동산 문제가 이제 결국 집이라고 하는 정주 어떤 이 형태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육아 문제, 출산 문제 뭐 전부 다 연결되잖아요. 집 문제하고. 자, 집 문제를 한번 보면 지금 우리 자 일반 이제 저기들은 국민들은 있구나. 부동산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보고 먼저 한번 이제 앞으로 그럼 향후 1년간 집값의 전망은 어떻게 보느냐 해서 오를 것이 37%. 제일 그래도 오를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 정부가 뭐 오르지 않도록 억제하겠다. 근데 이게 관치 내용적으로 관치의 한계가 있잖아요. 시장에 그 역동성이나 자율성이 있어서. 그래서 내릴 것은 23%로 전망하고 변화 없을 거다 26%.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이제 현재 우리 그 국민들의 생각하는 바입니다. 집값이 이 상승 전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청 여기가 40% 내외고 그 위에 지역은 약 30%. 여기 이제 우리가 주위에 듣고 있는 정보나 그죠? 이런저런 소스의 반영이에요. 그다음에 집값 전망 순지수는 저연령일수록 20대가 37, 50대가 마이너스 5.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긍정평가자보다 부정평가자가 더 높다 이렇게 나오고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잘하고 있다 24, 잘못하고 있다 42. 결론은 뭐예요? 잘 못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하고 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 많이 아파트 오르셨어요. 분양을 받았습니다. 모르셨죠. 북일의 신도시 무주택자 가점제로 제가 아이고 분양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지금 내년에 입주. 몇 프로 정도 지금 시세를 한번 얘기해도 되나? 얘기해도 돼요. 네. 로또 분양. 아, 주변 시세보다 5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좀 결제 좀 하고 다니세요. 주의 이 덕을 쌓아야지. 네. 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코로나 시대 되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예. 이제 비대면 시대이기도 하고 예. 아무래도 교통 수단을 통해서 감염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예. 좀 더 이제 외지 그러니까 수도권 외 지역에 이제 집을 이제 얻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지방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동안 이제 꽤 몇 년 동안 수도권 위주로 이제 성장이 되어 있었고 상당히 이제 상승이 있었는데 그것에 이제 견인하면서 이제 외지 약간 교통이 조금 떨어져 있더라고 하더라도 네. 그런 이제 좀 더 이제 외지로 나간 지역들의 이제 집값들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던데. 정보인가요, 정보? 네. 외지 그냥 어디요, 어디? 지역을 좀 알려주셔야죠. 이제 바람 좋고 또 이제 뭐 건강 집을 또 하려고요? 뭐 청평이나 뭐 가평 좀 같은 온당한 태도예요 지금. 미소.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저도 집은 있습니다. 네. 그런 전망도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저라도 좀 뭐 제가 일이 아니라면 좀 더 이제 물 좋고 공기 좋은 가평이나 뭐 청평 이런데 돈만 있으면 돈만 있다면 그런 데 살고 싶다라는 꿈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직장하고의 이렇게 그렇죠. 접근성, 네. 그러니까 교통 문제가 사실 커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시간하고 직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또 주부들이 볼 때는 좀 어때요?
지금 아까 이제 일반적으로 네.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범주 안에 있긴 할 거예요. 네, 뭐 근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동그라미 X 세모 중에는 X 쪽에 가깝죠? 근데 너무 치열해서요. 아무래도 오른쪽에서는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런 글들이 올라오면 아무래도 상반되는 그런 댓글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대시니까 30대 저희는, 지금 준비해 갖고 하면 자기 집을 보통 이렇게 이른바 유리지갑인 그 셀러리맨들 입장에서 네. 보면 사실 참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또 상반되게도 이제 뉴스에서도 나왔다시피 이제 젊은 오히려 금수저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아주 많진 않죠. 네, 뭐 요즘 많이 증가하고 이제 증여받고 있는 그런 비율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뉴스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그런 점에 비춰보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으로 많이 수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 뭐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 두 분은 집도 있으시고 이분은 되게 포지티브한 분이라 긍정적으로 아니, 이렇게 제 개인적인 진단과 의사와- 정말 가점 보내세요. 가점. 네, 가점 아, 저는 보내세요. 1주택자라. 아, 그럼 되시. 집은 한 채밖에 없대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좀 각을 세우지가 않는데 어쨌든 현실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평생의 꿈이죠. 안정된 보금자리를 갖고 또 진짜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살고 싶은 이런 소망이 있는데 이건 정부 그러니까 정책 당국자들은 보다 더 하여간 시장 논리에도 부합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 실수요자들에게 적합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뭐 빅데이터 차원에서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나요? 뭐 간단 저기 그 아까 집 얘기 나왔으니까요. 네네. 지금 가구 산업이 뜬다고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집에 좀 더 있어야 되니까 내 주변에 이 공간이나 동선들이 조금 더 그 효율적이어야 되겠다. 라고 가구 인테리어 사업이 뜨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변화되는 시대에 부동산이든 다른 어떤 산업 분야에서 미리 그걸 인지할 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도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종필 TV가 거기에 좋은 정보를 드리는 매체로서 더 아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뭐 마무리 멘트 깔끔합니다. 아유. 근데 이게 코멘트 좋았는데 가구 산업의 네. 비즈니스 측면도 있지만 우리 일상의 반영이니까 집에 이제 있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아까 뭐 이혼 염려 뭐 그런 그 확률도 좀 올라갔지만 위기의 확률도 올라갔지만 네. 한편으로는 또 그 안에서 그 가족들하고의 인간적 유대 네. 또 같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거기서 행복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그 실내를 집안 안에를 좀 이렇게 네. 새롭게 그 뭐라고 하나 이렇게 리뉴얼 리모델링도 하고 뭐 이러는 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켜갈 수 없는 시간 1 구독 할 수 없습니다. 또 한번 1 구독, 2 좋아요 3 공유 4 알람. 알려야지. 다음에 뭐 일단 봐야 돼요. 아 그거 네. 외워야지 또. 아 네. 진짜. 예, 여러분 날도 더운데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코로나가 이제 감기 비슷하게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고 앞으로 그냥 같이 흘러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치료제나 백신이 빨리 나오길 바라고 전 국민이 백신을 다 이제 맞으면 상당 부분 구조적으로 해결이 되겠죠. 그러나 내년 후반때까지는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깊이 있는 정보 또 유익한 정보 김종필 TV를 통하여 접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